그 변호인들끼리 이렇게 이제 변호인하고 특검하고 이렇게 지금 공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게. 근데 느닷없이 그 윤석열 쪽에서 특검 쪽에 나와 있는 검사들의 옷차림을 가지고 아까 드레스코드 얘기하셨죠? 네. 그것도 갖고 이제 시비를 걸던데 그 장면 한번 보시죠. 따라서 먼저 특검 측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의 파견 검사들이 지금처럼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법에 따른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 지난 기일에서 검사들께서는 저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정하신 검사님들도 특검법에 따라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창규 지청장님 제외하고 모든 검사님들이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공판기일에서도 10명의 검사님들은 모두 검은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두 길 연속으로 우연히 벌어질 확률은 0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파견 검사들은 초상을 의미하는 검은 넥타이 착용으로 지금 진행되는 이 절차가 검찰청 폐지의 이유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과 모순이라는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류의 이야기는 과연 이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논거로 그런 어떻게 보면 전혀 어떤 논리적이지도 않고 법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자, 저건 윤석열이 안 나와서 저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요. 일단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검사들이 저렇게 입고 나왔나요? 사진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못돼 먹은 거 아닌가요? 뭐 일종의 소극적인 저항이죠. 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매우 적극적인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미 김건희 특검에 있는 40여 명이 자기들 도장 찍어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행위, 누가 보더라도 의견서라기보다는 전 정치적 행위이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여론의 엄청난 문매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의견을 제안했을 뿐이다, 열심히 수사하겠다라고 꼬리를 내린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내란 특검에 있는 검사들이 저기에 나와서 넥타이를 내고 나오는 모습은 소위 재판정이라고 하는 공적인 기관을 자기들의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입법부의 판단에 저항하는 행위를 또 집단적으로 한, 전 이런 모습들은 그냥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에서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문제가 많은 행위이다. 그리고 저 정도 행위하면 재판장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의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7명 정도가 넥타이 메고 오고 저런 행위를 하는 모습들 자체는 이 재판의 본질적 내용과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저런 행위를 하는 거라면 뭐 직위원이 전혀 주의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저런 행위들을 계속 예를 들면 다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검찰만이 거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지금까지의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 1년, 앞으로 남아있는 1년 동안 끊임없이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복원시키기 위한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할 거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초장에 저런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꾸 뭐 꺼리를 던져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염치 없는 사람들인 거죠. 본인들이 검찰 지난 정권에서 이 권력에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뭐 그렇더라도 검찰개혁은 진행되는 겁니다만 어차피 수사 기소 분리해서 이런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될 거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고 되돌릴 수 없는 물길 같은 거였는데, 그걸 마치 몰랐다는 듯이 이제 알았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똑바로 안 했으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불출됐던 것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에 지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의 이런 이 항명성, 이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등에 업고 가야 본인들이 할 말이 있을 것이고, 이게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국민들 다 욕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가서 보니까 항명이 아니고 하소연하는 거더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마지막 악소리 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주기현 판사는 13번 불출석했으니까 향후 불이익을 감수해라라고 말로 할 게 아니라 윤석열에 대해서만큼 본인이 강제 구인해야 되는 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거 할 생각은 안 하고 말로만 너 불이익 받아도 네가 감수해 이 정도로 끝내고 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제 저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 차고 온 걸 가지고 저렇게 이제 막 빌미를 삼아서 문제를 삼는데, 최성애님, 조은석 아버님 돌아가셔서 검은 넥타이 찼다고 합니다. 이게 팩트를 확인해 봤더니 조은석 특검 아버님 아니고 모친상. 어머니가 지난달 29일 돌아가셨네요. 모친상을 당했어요. 어제 발인을 치렀고요.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사흘 내내 광주에 마련된 빈소를 지켰고, 다만 외부에는 알리지 않고 조용히 상을 치렀고, 그래서 검사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왔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제 발인 날마저도 특검 사무실에 조은석 특검이 또 저기 업무를 위해서 출근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배희철 변호사가 저 재판정에서 저런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대다수의 레거시 언론들도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에 있는 파견 검사들까지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다.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불만이 크다. 특검 수사에 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지 공소유지까지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만들을 레거시 언론들과 이 배희철 변호사의 말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 대목에 대해서는 본질이 아니다. 일단 내란 재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본질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배희철 변호사 쪽에서 이런 일종의 여론전을 또 벌이고 있다라는 거. 선배 검사인 윤석열의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배희철 변호사가 파견 나온 검사들에 대해서 편을 마치 들어주는 방식으로 이런 여론전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조은석 특검의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다라는 취재 기자들의 전언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내란 특검은 상당히 좀 조은석 특검으로 인해 장악이 잘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주가 지역적으로 멀고 이제 발인까지 지키지 못했다라는 후배 검사들이 실제 상복의 성격으로 검은 넥타이를 착용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실제 있어서 이 어떤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실제 내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